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담 수사팀 구성을 이 총장이 지시했는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인 5월 13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휘부 교체 이틀 뒤 새벽 4시엔 김 씨가 다시 박 전 장관에게 속칭 지라시를 보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인 아침 8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낸 5월 5일 김 씨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질책하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10월 중앙지검이 김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특정 인사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공유한 것이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을 전담할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2일 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 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는 검찰이 직접 제3의 장소로 찾아오는 특혜성 방문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미심쩍었던 검찰 인사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부탁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통화 기록과 김 씨의 휴대전화 같은 증거 자료를 협조받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 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이 김 씨로부터 받은 이른바 찌라시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김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도 검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특검은 이 역시 김 씨와 관련한 수사를 챙겨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판단하고 박 전 장관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이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지난해 7월 20일 토요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사였습니다. 토요일 낮 1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일요일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토요일 오전 2차례 통화했습니다. 다음 통화는 일요일 새벽 1시 46분에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내란 수사를 해온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기록에서 두 사람이 새벽에 연락한 건 이날이 유일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치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다음으로 김 수석과 가장 많이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 통화는 7월에 가장 많이 몰려 한 달 새 모두 26차례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 검찰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한창 조율되던 시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지난해 5월 되살렸습니다. 서울 법대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혔습니다. 민심을 잘 듣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는 나쁜 관행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5월에도 윤 전 대통령과 모두 23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디올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증폭되던 때입니다. 비슷한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을 지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5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과 1시간 단위로 4차례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을 앉혔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친윤 검사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 수석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윤석열 정권 법조 4인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고 김 수석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